안녕하세요. 5인용 데빌 장석조입니다. 이번 작업일지 19편, 네, 19편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네, 녹화라고 해야 되나, 녹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아직도 참, 네, 공교롭게도 명화마을 18편이 올라왔고, 작업일지 18편이 올라왔네요. 네, 작업일지가 다 따라잡았습니다. 어, 항상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 녹화 방송은 장석조 유튜브 채널에 오시는 장석조의 팬 여러분들을 위한 서비스 영상입니다.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하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소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저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게 뭔 뻘짓인가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고 클릭하셨던 분들 중에 그닥 이 사람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작품도 관심이 없는 분이라면 그냥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되고 제가 만든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뭐 연예인 지옥이나 뭐 명화마을 뭐 이웃집 오인용 다큐 오인용 뭐 그런 걸 보고 궁금해 꼭 저에 대해 궁금한 게 아니더라도 그 작품에 대해 궁금한 게 있는 분이시라면 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다 읽어보고 거기서 최대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녹화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작업일지 19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제 일단 그 댓글을 읽어보면서, 저번에 17편에서 중간까지만 읽고 제가 다 못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댓글을 아마 중간까지 읽어봤기 때문에 그럼 최근 날짜 순으로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위에서부터 읽어 내려가고 읽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다시 이제 18편에 가서 이제 댓글로 하겠습니다. 네, 솔그리님께서 신년지에서 나온 웨이터였구나. 저는 목창에서 정 선생이 하도 헛소리를 많이 해서 애드립 시킬 줄 알았어요. 제가 사실은 목창을 지혁이한테 이제 초반에는 좀 파일을 받아서 들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영수 씨가 들어간 부분은 제가 아직 못 들었는데 네, 아무튼 영수 씨가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목창 공개 방송 가면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인데 이제 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목창 공개 방송에서 엄청난 스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인 받고 싶어요. 네, 영수 씨 제가 영수 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냥 성실하고 되게 착한 걸 떠나서 굉장히 좀 일을 잘해요. 능력 있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위에서 한 대여섯 개 정도만 읽고 18편으로 넘어갈게요. 미나 아빠님께서 더운 날씨에 일 마치고 와서 작업일지 보고 명화마을 보고 하루의 피로를 조금이나마 풀어가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같군요. 말뿐이 아니고 다음에 진짜 혁구님이랑 소주 한잔하면서 사는 얘기 하자고요. 언제나 건강 챙기시고 아이들 이쁘게 키우시고 네, PS 추신 너무 힘들게 작업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건강 챙기면서 작업해요. 내 몸 아프다고 절대 남이 알아주는 거 아닙니다. 3주고 4주고 늦게 나와도 기다릴 테니 무리하게 작업하지 마세요. 내 몸이 건강해야 가족과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겁니다. 건강 챙기시고 꼭 소주 한잔 합시다. 나도 어려우니 소주값만 낼게요. 설마 저희가 얻어먹겠습니까? 형님께. 뭐랄까, 우리 미나 아빠님께서 굉장히 평소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시고, 이제 퇴근하시고, 늦게 주무시는 것 같아요. 미나 아빠님도 일찍 주무시고요. 꼭 굳이 작업 일지를 하나하나 다 챙겨서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그냥, 덜 피곤하고, 그냥,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럴 때 또 가끔 한 번씩 들어주세요. 너무 이렇게 우리 미나 아빠님께서도 무리해서 제 컨텐츠를 꼭 이거 무조건 읽어야지 장 감독이 내 댓글을 기다리고 있어 뭐 그런 식으로 강박관념 느끼실 필요 없이 편안하고 소소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말씀만이라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상효님께서 바빠서 하루 걸렀더니 작업일지 2편이 올라왔네요. 연달아서 즐감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윤님께서도 앞에 거 굳이 들을 필요 없어요. 그냥 만약에 최근 게 올라왔으면 최근 거만 들으세요. 전에 거는 그냥 내가 안 들었다고 들어야지 꼭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제 건 한 말도 하고 그러기 때문이죠. 박시원님께서
처음 댓글 달아주시는 분 같기도 하고 한 번 본 분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2002년도부터 5인용을 쭉 봐오고 있고 요즘에는 라디오 극장을 재청하고 있는 팬입니다. 라디오 극장이라면은 업그라운드 말씀하시는 거죠? 옛날 플래시들이 보고 싶은데 참 찾기가 힘드네요. 예전 플래시 중에 혁군 일기 시리즈가 있었는데 혹시 올려주실 수 없나요? 아니면 볼 수 있는 링크라도. 이거 제가 답변 드렸었나? 네, 답변을 제가 드렸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잠깐만. 그쵸, 답변 드렸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혁군일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기타 플래시란에 없죠? 네, 이거 제가 답변 드린 것 같네요. 네. 저도 기억이 왔다 갔다 해서, 저도 그리고 혁군일기는 제 채널에 올릴 수 없어요. 왜냐면은 혁군이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혁군일기는, 네, 여기 채널에는 제가 만든 것만, 네, 올리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못돼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18편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 아이콘을 좀 바꿨어요. 데빌 캐릭터가 이제 배트로인용에 나온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 그러니까 황금 대가리, 5인용 사이트를 제가 돌아보면서 한번 봤는데, 거기서 이제 5인용 멤버들은 황금 대가리잖아요. 5인용 사이트에서는. 아, 맞다. 어떤 분께서 5인용 사이트가 너무 방치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5인용 사이트는 사실은 그 저희가 그러니까 올리브 게임이라는 곳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하는 곳인데, 저희가 이것저것 꾸미고 싶고 이것저것 하고 싶어도 올리브 게임에서 그거를 할 만한 인력이 없어요. 홈페이지를 관리할 만한 인력이 없어요. 네, 거기도 인력이 축소가 많이 돼서 저희가 어떤 요청을 드린다든지 어떤 뭐 메뉴를 좀 개편을 해달라든지 그런 식의 요청을 거의 해주고 있지 못하세요. 그냥 배너 교체나 아니면 목창은 이제 그 목창에서 수익이 나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목창을 열심히 들어주셔서 거기서 나는 수익의 절반을 이제 올리브 게임에서 가져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거기선 수익이 나니까 그래도 목창은 걔네들이 관리를 해주는데, 그 외에는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관리를 거의 못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어떤 요청을 하면은 그쪽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주거나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홈페이지 그 웹사이트의 운명은 올리브 게임과 함께 하겠죠. 만약에 올리브 게임이 사업을 접으면 저희 홈페이지도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네, 여기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는 거의 활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저희가 원하는 관리를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제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나 앞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인용 활동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제 채널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궁금한 분들이 계시면 제 채널에서 댓글로 궁금한 거 물어봐 주시면 제가 댓글을 다 읽어보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궁금한 거 있는 거 있으시면 이렇게 작업일지에서도 말씀드리고, 아니면 다 작업일지를 안 듣는 분 같다 그러면은 이제 저기 댓글로도 달아드릴 건데, 웬만하면 궁금한 게 있는 분들은 작업일지를 들으시고 작업일지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럼 저랑 소통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그 5인용 홈페이지 활동을 안 한다는 거, 대부분이 제 페북이나, 네, 페북 있잖아요. 페북이나 요 유튜브 채널에서만 활동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장석조 감독 팬카페가 있어요. 장석조한 사람들이라고. 네, 회원은 한 4,000명 조금 넘는데, 거기도 가입해 주셔서 거기서 물어봐 주셔도 제가 대답을 하나하나 꼬박 해드릴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명화마을 19편 작업하고 있고, 네, 이제 작업하는 게 조금 얼마나 녹화하는 동안 진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녹화하는 동안엔 작업이 많이 진행이 안 되니까, 네,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명화마을을 나는 프레쉬한 상태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네, 이번 작업일지도 걸러주시면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스포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스포일 수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를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께서는 작업일지 이번 편을 걸러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보자. 네. 왜냐면 제가 작업하면서 짬내서 녹화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하는 모습을 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18편 댓글을 한번 볼게요.
네, 한 조회수가 1300회 정도 됐네요. 그리고 제가 이번 편에는 조금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작품들 뒤에 그 작업일지가 그러니까 영상 끝나고 나서 작업일지가 뜨게 되잖아요. 뭐 다른 제 동영상 뒤에 그 부분을 좀 없애봤는데 그래도 1300회가 넘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거의 조회수가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작업일지를 순수하게 작업일지를 들으시는 분들의 수가 되게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분들을 위한 방송이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뜨내기로 그냥 이건 뭐지? 표지가 야하니까 한번 클릭해보고 그런 거를 조회수로 오해해서 이렇게 많이 듣는구나라고 오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한 1300회 정도가 됐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000회 정도는 항상 나오겠구나.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2, 300분 정도 되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만 해도 엄청나죠? 제 입장에선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그리고 댓글 꼬박꼬박 달아주시는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인기 댓글 순으로 볼게요. 인기 댓글 순으로 보는 게 가장 페어한 것 같아요. 네, 공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그만큼 댓글에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셨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댓글을 빨리 달아주시는 분들도 참 고마운데, 아무래도 이제 그럼 늦게 달면 안 읽어주냐? 그러면은 이제 늦게 안 다시니까. 그쵸? 네. 인기 댓글 순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조 못나님께서 이번 작업일지에도 조회수가 1000회가 넘어서 다행입니다. 하하. 안 넘을 리는 절대 없겠지만 작업일지를 즐겨보는 사람으로서 약간 조마조마했습니다. 덜덜. 부디 감독님께서 작업일지를 계속 업로드 하실 수 있으시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조회수 1000회가 넘기를 매일매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1000회 안 넘어도 안 끝낸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1000회가 안 넘으면은 끝내겠다라는 말을 했다가 약간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래도 2, 300분 정도는 꾸준히 들어주시는데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습니다. 1000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한 500회 나와도 돼요. 왜냐면 꾸준히 들어주시는 한 2, 300분 정도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어주시는 한은 꾸준히 일단은 책임지고 해야죠. 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저는 소소하지 못해서 소소한 걸 항상 추구하고 있습니다. 황용백님께서 하하하하 댓글은 또 뭐가 달렸을까? 작업일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달아 쓰셨군요. 고맙습니다. 이 작업일지라는 이름이 예전에 5인용 사이트에서 싱맨이 잠시만요. 이게 작업을 조금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어떻게... 싱맨이 자기가 이제 5인용 처음 들어올 때 얘기를 이제 카툰으로 그린 게 있어요. 저희 사이트에 5인용 올리브 게임 사이트에 가보면 네, 그 이름이 작업일지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서로 이제 5인용 이제 Y 되기 전에 서로 이제 작업실이 없어서 각자 집에서 작업을 할 때 네이톤 있죠. 네이톤으로 서로 회의를 하면서 아침에 이제 출석 도장 찍고 이제 서로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각자가 자기가 하루에 진행한 일을 작업일지라는 파일을 통해서 서로 간에 공유를 했어요. 나는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작업을 했다. 어떤 작품을. 그래서 그 작업일지가 생각이 나서 이름을 작업일지라고 짓게 된 겁니다. 네, 작업일지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소소하고 그냥 애니메이션 만드는 그냥 아재, 네, 아재가 그냥 방송이랍시고 어떻게 하고 컨텐츠랍시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내보내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시고 또 옛날에 좋아해 주시던 의리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꾸준히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리고 어느새 구독자 수도 한 35,000명 가까이 됐어요. 아마 오늘 내일 되면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한 35,000명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적은 숫자고 어떻게 보면 근데 전 되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해요. 35,000명이라뇨. 그러면 일단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올리면 한 35,000명 깨는 전달이 되고 그 중에 1, 2만 명은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이 구독자라는 게 만약에 제가 유튜브를 조금 빨리 알았다라면 참 좋았다는 생각은 해요.
그러면 빨리 시작을 했겠죠. 그건 사실 저는 5인용을 나오고 나서, 그러니까 5인용을 애들한테 이제 맡기고 나오고 나서 내 작품을 하고 싶은데 어디 할 곳이 없었어요. 왜냐면 작품 활동은 계속 하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유튜브 채널, 제 개인 채널에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작업을 하면 1, 2만 명 정도가 항상 꾸준히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 수는 계속 꾸준히 늘을 테고 1년, 2년 또 하면은 5만, 6만 넘을 테고 말이죠. 그럼 2, 3만 명, 3, 4만 명, 그리고 더 계속하면 앞으로 작품을 만들면 10만 명. 잠깐만요. 네, 10만 명 그런 식으로 봐주신다는 거니까 제 작품을 발표할 곳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창작자한테는 너무 기쁜 일이죠. 네. 마이크로 움직이면 지직거리겠지만 죄송합니다. 여, 그게 네, 아무튼 또 OJS1977님께서 1977년생이신가봐요. 저보다 한 살 형님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연예인 지옥을 계기로 지금의 명화마을까지 팬이 된 1인입니다. 애니에 대해선 전무하지만 짧은 지식으로 애니도 예술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인기 댓글 쓰면 많죠. 네. 창조적 영역은 무한하지만 오랜 시간과 경험, 그리고 재능과 화력, 그리고 중요한 시나리오와 인정받기까지의 고뇌, 가로치고 인내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다고 생각됩니다. 주제 높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그냥 애니에 전무한 한 유저의 개인적인 생각. 아니요, 이게 핵심입니다. 꼭 예술계통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지속력, 그걸 지금 고뇌와 인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 지속력을 갖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건 핵심입니다. 연예인 지옥 및 지금의 명화마을에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넋두리라 좋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게 응원하며 하루빨리 크게 인정받으셔서 대박나시고 공중파까지 뵐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짧게나마 주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아유, 주접이라뇨. 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런 고급스러운 댓글 너무 환영합니다. 작품의 열정과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감독의 건강입니다. 감독님의 건강입니다. 건강 꼭 유의하시고 모니터 작업이 많으신 만큼 안구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인공 눈물 간간히 넣어주시고 당근이 눈에 좋다고 하니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아이쿠야. 네, 이런 참 꿀같은 댓글 참 우리 OJS1977님 첫 댓글 달아주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작업일지에서 자주 뵙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밥도둑님께서 귀찮으실 텐데 항상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잘 보고 있어서요. 잘 보고 있어요. 안 귀찮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작업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큰 힘이 되거든요. 고맙습니다. 밥도둑님. 항상 댓글 달아주시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많이 소통해요. 뿌까님께서 아이고 알림을 깜짝하고 지나쳤나 봅니다. 이틀이 지나서야 작업일지가 올라온 걸 알았네요. 선댓글 답니다. 이번에도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뿌까님. 이 뿌까님께서는 뿌까 애니메이션 작업하시는 전문가 분이시죠? 잠시만요. 여기는 어떻게... 네, 방금 데자뷰네요. 제가 이 작업하는 부분을 꿈에서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뿌까님 댓글을 읽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데자뷰가 왔네요. 그냥 입을 움직이면은, 네. 아무튼 우리 뿌까님께서도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일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시고, 또 현실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심사가 또 다양하시니까, 꼭 우리 뿌까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걸 못 들었다고 해서 그거를 꼭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최근 거 그때그때 들으시면 돼요. 우리 소소하고 편안하게 가죠. 네. 그러길 바랍니다. 소소하고 편안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작업일지가 꼭 봐야 되는, 그리고 꼭 댓글을 달아야 되는 그런, 숙제 같은 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냥 좋아서 이거를 녹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좋아서, 내가 들어서 좋으니까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못 들었다고, 숙제하듯이, 못 들었다, 이번 거, 막 그러실 필요는 절대 없다는 거. 네.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현정 같은 게 이 손 모양이 참 어떻게 보면은 트레이드 마크처럼 돼서 저도 좀 지향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또 고현정 그 손이 돼버렸어요. 자, 근데 작업을 한다는 건 참 즐거운 일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업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린다는 것도 즐거운 일이죠. 이게 계속 되는 게 네, 그렇습니다. 아, 최근에 그저껜가 제가 인터넷을 돌아다니다가 그 만화가 조석이 그 기존 기성 작가들 중에 일부를 비판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그 출판 만화를 그리시던 분들 중에 웹툰에 과도하게 이제 참견하든지 아니면 추한 행태를 좀 보인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좀 일침을 날리는 그런 아니 페북에다가 썼죠. 네, 페북에다가 쓴 게 그 화제가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양재현 작가님, 열혈광호의 양재현 작가님이 거기다가 이제 자기 페북의 입장을 밝혔죠. 한 번도 이렇게 웹툰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대해서 뭐 자기가 뭐 오만하게 생각한 적 없고 되게 겸손하게 연륜이 묻어나는 글을 달아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조석의 글을 보면 좀 과한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예전에 뭐 이렇게 만화 규제, 그러니까 특히나 그 정부에서 만화를 많이 이용했잖아요. 특히 탄압 같은 것도 많이 했고, 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만화 탓이다 그러면서 그럴 때 만화가들이 그때 퍼포먼스도 했었죠. 막 머리 깎고 뭐 어디 감옥에 들어가는 퍼포먼스하고 되게 많이 저항했었는데 그 부분을 언급하고 뭐 울면서 머리 깎고 징징거린다라고 한 건 명백한 실수입니다. 조석의 명백한 실수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노력을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릴 순 없어요. 아무리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 그 일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린다는 거는 실수한 겁니다. 그건 조석 작가가 실수한 거고, 그 외에 이제 선배들 중에 그 웹툰을 처음에는 좀 많이 경시하지 않았나요? 네, 웹툰을 무시하거나 그런 식으로 했던 일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은 많은 분들이 안 그랬는데 일부는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에서는 이제 웹툰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웹툰 돈 된다더라, 야 누구는 막 수천씩 번대, 수억씩 번대, 그러니까 그 이제 깔아놓은 그 인프라에 이제 자기네들이 그때 욕하던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뭐래도 되는 양 와갖고 그 좀 거만을 떨면서 뭔가 좀 과한 요구를 했다든지 그런 식의 배경이 없다면 조석이 저런 말을 했을 리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인과관계에 따라서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는 저런 식의 결과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식의 설명 없이 조석이라는 작가가 그런 페북에 누군지 지칭할 수 없게 광역 어그로를 끌었다는 거죠.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뭐 조석이 그런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이유가 있었다면은 나중에 밝혀진다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어떻게? 그렇게 웹툰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고, 거기에서 이제 서로 밥그릇 싸움 으로 비춰진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부러워요. 네, 부러워요. 네, 우리는 인프라가 전혀 없거든요. 웹 애니메이션은. 여기는 어떻게? 네, 그리고 어떻게? 지금까지 웹툰이 그렇게 클 수 있었던 이유는 만화가들이나 소수의 작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공이라기보다는 저는 99%는 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웹툰을 봐주시는 분들.
흔히 말해 어떤 사람이 꼰대화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 이건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 웹툰이 잘 된 건, 물론 그분들의 공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독자가 있기 때문 아닌가요? 독자가 있기 때문에 웹툰이 그만큼 클 수 있었던 건데, 예전에 웹툰 사건 때는, 그래서 니네 만화 안 볼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작가도 있고, 네. 네, 그러니까, 각계각층에는 그러니까 어디나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상한 애들도 하나씩 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 조석 작가의 발언이 웹툰계나 아니면 만화가들을 비난하는 그런 수단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덕이라고 생각해요. 웹툰과 출판 만화가 협회가 따로 있죠. 아닌가? 그냥 만화 협회가 따로 있고 그다음 웹툰 협회가 따로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로 잘 통합돼서 서로 작가들끼리 교류하고 웹툰과 출판 만화가 서로 경계 없이 서로 같은 동업자잖아요. 누가 선배니 후배니 그런 거 따지는 것도 전 되게 웃긴 것 같고요. 서로 간에 같이 이 판을 잘 키워서 서로 잘 먹고 잘 살 그런 고민을 하기 전에 과도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럽죠, 사실은. 네, 그냥 부럽기만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네, 부럽습니다. 아이 부러워. 네, 그렇게 지지고 볶고 그런 식으로 페북의 워딩 하나가 그런 식으로 주목을 받고 그런 게 부러워요. 네, 그냥 부럽습니다. 마이클 대 한스님께서 미첼, 마이클. 네. 와, 이번 작업 역시 끝이 없을라나. 역시 고생하시는 감독님 전 댓글이 홀수여서 못 읽으셨구나. 아쉽. 가끔은 읽어주시고 항상 전 감독님의 작품 지켜보겠습니다. 아쉬워도 기회는 주어지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클 대 한스님. 항상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김진국님께서 잘생긴 사행방도 같이 간다니 기쁘네요. 저 트럭 타고 가는 건가요? 네, 아닙니다. 저거는 그냥 조형물이라서 아무리 제가 시트콤이고 만화긴 하지만 굳이 저걸 고쳐서 타고 가는 그런 식의 과도한 설정은 안 합니다. 네, 정찬호님께서 댓글 읽어주시는 거 보고 생각난 게 저도 군발이 때 야구르거나 꼴 좋거나 할 때 석조 형님의 캬캬을 많이 써먹어 보거나 시드락 형님이 만드신 돼지에서 첫 번째 돼지의 잉을 응이라고 대답할 때 대신 쓴 게 많았죠. 크크하하. 이게 참 그래도 군발이 때 짬이 어느 정도 되셔야 써먹을 수 있는데 괜히 밥 없을 때 그랬다간 두드려 맞습니다. 마틴 나묵조님께서 조마틴 나묵 조나묵님 그러니까 마틴이 그 영어식 이름이고 조나묵님이시네요. 네, 처음 댓글 달아주신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데빌님. 전 사실 5인용이란 이름을 사실 10년 전에 이민을 하고 늦게 알게 됐지만 지금 감독님의 명화마을 다큐 5인용, 혁구님의 오라간 김봉구 그리고 5인용의 전작들을 재밌게 보고 지금 이 작업일지도 빠짐없이 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현재 대학에서 애니메이션을 배우고 30초짜리 단편을 학교에서 제작을 했었는데 스토리 부분 좀 약해서 고민이 됩니다. 혹시나 시간이 되신다면 전작에 쓰셨던 시놉시스,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서 초안 작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영감을 어디서 받으셨는지, 과정을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소심해서 혹시나 굳이 이런 질문을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한번 용기 내서 처음으로 달아보게 되었습니다. 웃는 이모티콘. 워낙에 감독님께서 플래시 작품들을 많이 제작하시고 지금 유튜브의 작업일지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과정을 동시에 보여주고 얘기해 주시는 분 중 한국에서 가장 유일하지 않나 싶어서요. 아, 그런가요? 지금 작업을 자기가 보여주면서 소통하시는 분이 없죠? 제가 그러니까 잘난 척 하면서 시놉시스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합니다. 왜냐면은 워낙에 이거는 각자 개인적인 부분,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가 정답이다 그런 건 있을 순 없겠죠. 그쵸? 그거는 우리 조나몽님께서도 잘 아실 테고요. 마틴, 헤이 마틴. 네,
마틴 그러니까는 백투더 퓨처의 마틴 생각나네요. 그 주인공 이름이 마틴이었죠? 네, 아무튼 보통 30초짜리, 그러니까 학생일 때 30초짜리 애니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잖아요. 그때 가장 먼저 좌절을 하죠. 내 눈은 저 꼭대기에 가 있는데 정작 내가 만드는 건 씨발스럽거든요. 아 씨발. 그러면서 아 젠장.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됐단 말인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건 아키란데 왜 나는 이상한 음직 그림을 만들고 있는 거야? 라고 굉장히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잠깐만요. 여기는 어떻게? 네.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살을 붙여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책상에 앉아서 한 하루 정도는 끙끙거리면서 뭐라도 써봅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막 쓰다가 보면 막혀요. 그러면 막히면 또 계속 끙끙거리다가 나갑니다. 나가서 공원을 끝도 없이 돌아요. 3시간이고 4시간이고 돌면서 머릿속은 계속 시나리오 생각인 거죠.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게임도 하고 산책도 즐기고 놀고 그래야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난다. 그래야 창의적인 생각이 난다. 그런데 저는 그게 오히려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시간만 가거든요. 그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끊임없이 사색해야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그 말이 물론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그래야 유연한 사고가 나오니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일단 놀아요. 아이디어가 생각 안 날 땐 그래 놀자. 게임하고 뭐 놀고 네, 술 마시고. 근데요, 머릿속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놀면서도 어떤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지, 일단 잊고, 머리에서 그 생각을 안 하는 순간 아무런 스토리도 안 나와요. 그냥 시간만 가는 거죠. 제가 아는 대표님, 우리, 졸라맨 만드신 우리 최 대표님 계신데 그분께 되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라맨이 유니트 픽처스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 김드컨이라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감독이 만들고 같이 사업을 한 이제 최 사장님이 계시는데 졸라맨이 투자를 좀 많이 받았죠. 몇 억대로 많이 받아서 그분께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픽사처럼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의 창작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좀 많이 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직원을 몇십 명을 쓰시면서 속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여가 서비스, 회사 내 뭐 당구장이나 뭐 매점, 그냥 마음껏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과자나 컵라면, 그 외 나머지 부식들, 뭐 탁구대, 당구대, 언제든지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위해 누워서 잘 수 있는 침대, 쿠션, 그런 식으로 마치 구글의 그 사무실처럼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이제 팀을 꾸려서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고민을 했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나왔대요. 돈만 존나게 나가고. 네,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존나게 놀기만 한 거죠. 유연한 사고를 하기 위해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놓고 열심히 월급만 받아가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네. 성과가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물론 성과주의도 나쁘지만 거기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나 유연한 방식에 대해서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사업을 접으셨습니다. 1년 만에. 아무런 성과물이 없어서요. 돈의 지출만 엄청나게 많았죠. 엄청난 적자였고. 시나리오를 짤 때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노가다예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참고로 드래곤볼의 도리야마 아키라 같은 경우에는 다 시나리오를 짜놓고 작업하는 사람이 아닌 걸로 유명하죠.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생각으로 즉흥적으로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작가 같은 경우는 어디 돌아다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다음 편에 대한 시나리오를 나올 때까지 쥐어짭니다. 하루고 이틀이고 앉아가지고 계속 메모하면서 계속 쥐어짜는 거죠. 차만 존나게 마시고 일단 차를 계속 훌쩍훌쩍 마시면서 계속 머릿속으로는 다음 스토리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번 스토리가 무사히 잘 나왔어. 다음 스토리 생각 안 해요. 잘 나왔으면 다음 스토리는 다음에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그거를 바로 또 즉흥적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해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단점이 뭐냐면 그 스토리라는 건 내가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더욱더 탄탄해집니다. 그 고민하는 시간이 짧게 돼서 완성이 됐는데, 그쵸? 짧게 돼서 완성이 됐는데 나중에 안 고칠 건가요? 난 이미 끝까지 다 써놨으니까 더 이상 고치지 않을 생각이야 라고 하는 작가들도 많거든요. 근데 고민을 하면 할수록 내 스토리에 허점이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것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는 작가가 앉아서 고민하는 시간만큼 나와요. 일주일을 고민했는데 한 글자도 못 썼다. 그게 헛된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만큼 존나게 고민했는데 한 글자도 안 나왔으면은 그 고민한 시간이 없으면 다음에는 더 안 나와요. 그만큼 고민해서 어느 순간 확 풀리는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 일주일 동안 한자도 못 적은 만큼 고민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정답은 아닙니다. 시나리오를 뚝딱 쓰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그건 굉장히 재능이 좋으신 분들. 근데 전 재능이 좋지가 못하거든요. 저는 제 주제를 잘합니다.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나올 때까지 존나게 고민을 해요. 그리고 계속 끙끙거리죠. 결혼하고 나서 애가 생기고 나서 좋은 점은 뭐냐면 아이가 이제 막 이렇게 칭얼칭얼거리고 막 그럴 때 이제 아이를 안고 밖에 나가서 2시간이고 아이 데리고 물 하나 가지고 물티슈 하나 가지고 가방에 메고 아이 데리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공원을 안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운동도 되고 아이도 좋아하고 그렇게 재워서 들어올 때 그 2-3시간 동안 스토리를 생각합니다. 네. 스토리를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둘째가 조금 요즘에 몸살이 조금 걸려서 계속 칭얼거려서 이제 밖에가 덥긴 하지만 아이를 안고 이제 그쪽 좀 산책로 쪽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돌았는데 21편의 스토리 21편부터 24편까지의 대략적인 스토리를 머릿속에서 짜고 나왔어요. 좋죠. 시나리오를 특별히 잘 짜거나 그런 능력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소수의 천재들, 정말 능력 좋은.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거기서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명화마을 스토리를 짤 때 실제로 제가 명화마을의 구성원이 된 것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공원을 돌잖아요. 그럼 공원을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 세계에 빠져서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딱 나와 있으면 어느새 2시간, 3시간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공원이 한 바퀴 돌 때마다 2km인데 저쪽 중앙공원이 있어요. 평촌에 2점 몇 km인데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한 바퀴 돌 때쯤이면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나요. 그러면 걸으면서 씩 웃어요. 아싸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에 갈무리 해놓고 또 한 바퀴 돌으면 그 좋은 생각이 허점들이 막 보여서 에이 그리고 또 한 바퀴 돌으면 그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생각이 나서 이걸 쓰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록해야겠거니 생각하면 2-3시간 돌다가 들어가서 기록을 해요. 막 쓰죠. 그러다 또 막혀요.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랑 또 풀어놓으면 또 달라요. 그러면 또 밥 먹고 또 돌아요. 그렇게 명화마을은 한 편이 나오기까지 일주일 정도의 그런 고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기획시간과 보름의 작업시간이 합쳐져서 보통 한 편당 22, 23, 늦게는 25일까지 걸려요. 네, 거의 한 달을 잡아먹죠. 만약에 제가 주말에 쉰다면 한 달 풀로 쓰는 거죠. 근데 주말도 없이 하루도 쉬지 않기 때문에 편당 22, 23, 25일 정도까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스케줄 되게 빡세다 그런 적 있었잖아요. 두 편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되는데 4일밖에 없다. 큰일 났다. 근데 그거를 제가 그 미친 짓을 4일 만에 스토리 두 개를 생각해낸 적이 있었잖아요. 불과 며칠 전. 네. 그때는 거의 미친 듯이 생각을 했죠. 계속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네. 왕도는 그러니까 정말 본인께서 우리 마틴님께서 시나리오나 스토리 작가 쪽에 천재적인 감성이 없고 저 같은 그냥 범인이라면 고민하셔야 됩니다. 계속 고민하셔야 돼요. 영감이라는 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진짜 대박이다 라고 감이 오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을 그걸 어떤 식으로 내가 연출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에 따라 그게 대박이냐 소박이냐 사람들이 좋아하냐 싫어하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적으로 연출 공부는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연출을 보고 감동했다면 그 연출을 따라해도 보고 변형해도 보고. 그건 저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15년을 하긴 했지만 우리 시드락이나 시드락의 그림 실력이나 지역이의 센스 같은 그런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작업할 때도 책상에 오래 앉아 있고 시나리오 작업할 때도 오래 앉아 있고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자신감이 생겨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명화마을을 작업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왜냐면 전에는 신연예인지옥이니 물론 이웃집 오인용 할 때도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신연예인지옥 같은 경우에 워낙에 성우들의 능력에 따라서 작품의 인기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웃집 오인용 때부터 조금씩 이제 제 스토리에 자신을 갖고 명화마을에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성우 단순히 이제 몇 명의 성우가 캐리하는 게 아니라 저의 스토리를 그냥 온전히 봐주시니까 연출이나 그런 것들을 늘어요. 자꾸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용기 내서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꾸준히 인내. 앞에도 어떤 분께서 이제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는 인내, 고뇌와 인내라고 말씀하셨는데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네, 왕도가 없습니다. 공부처럼.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계속 고민하세요. 그 스토리에 대해. 고민하고 또 생각 안 나면 밖에 나가서 또 고민하고 생각 안 나면 또 고민하고 나올 때까지 고민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대신 고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은 고민을 하면 좋은 게 나와요. 네, 진짜 그 고민하는 시간이 문제죠. 네,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그닥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나올 때까지 생으로 고생합니다. 계속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위통 그러면서 밥 못 먹고 네. 강상호님께서 잠시만 물 좀 마시고 강상호님께서 플래시 돼지 일러스트는 누가 담당했나요? 네, 시드락입니다. 네, 진짜 실력 좋죠. 저는 아직도 그 친구 실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유영일님께서 중독성 있어요. 아이쿠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작업을 잘 부탁해요, 영일님. 자주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라스토리님께서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본인 어떤 자신이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그 외에 여러가지 그냥 소소한 일상 얘기 같은 것도 좀 천천히 적어주시면 제가 졸라스토리님과 소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손지영님께서 열일 하시는 석조 감독님. 아이쿠야,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 네. 근데 이렇게 참 좋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하죠. 네. 그냥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냥 다른 감정보다 그냥 감사하기만 해요. 계속. 그냥 뭘 해도 그냥 감사해요. 진짜. 정말 우리 팬분들께서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이죠. 정말. 네. 아무튼 또 작업을 또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대가리 중에 인상 쓰고 있는 김진국의 대가리가 필요해요. 단 측면 쪽으로.
어디 보자. 안 그러면 그려야 되거든요. 적절한 게 안 보이니까 그냥 비슷한 걸로 하나 써야겠네요. 너는 이리 와라. 네. 오늘이 토요일이죠? 8월 5일 토요일이네요. 날짜 가는 것도 잘 모르겠네요. 김영옥을 째려보는 김진국을 그래야죠. 저는 그 웹툰이 아직은 자생력을 딱 갖췄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조금 힘든 게 포털에서 만약에 서비스를 안 하면 포털에서 웹툰 서비스를 안 하게 되면 그 많은 작가님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요? 그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레진이나 그런 식의 새로운 플랫폼들이 더 잘 돼줘야 포털 말고 더 잘 돼줘야 우리 지금 미래 꿈이 웹툰인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리고 웹툰을 도전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러려면은 이제 기존 웹툰 작가들에게도 이제 책임이 주어질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번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플래시가 그렇게 될 때까지 당신은 뭐를 하고 있었냐라는 질문에 너무 창피했다고. 지금도 창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웹 애니메이션을 계속 붙잡으면서 후배 혹시라도 뒤따라서 할 분들이 저거 웹 애니메이션 하면은 돈 된대더라 그럼 많이들 오실 거거든요. 그렇게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고 있는데 지금 웹툰 작가들 중에 이제 잘 나가시는 분들, 유명하고 팬덤이 있는 잘 나가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본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조석 작가한테 들었던 기존 출판 작가들 니네는 뭐 웹툰 이렇게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냥 이제 와서 수저 올리려고 하느냐 라는 식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웹툰 나중에 후발주자들에게 그런 소리를 지금 웹툰 작가들도 듣지 않으려면 지금 이제 계속 찾아야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지금 가장 인기가 절정인지 아니면 더 올라갈 인기가 있는지 더 커질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기로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완전히 뻥 더 커지면 그분들 앞으로 나오는 후배들한테 그런 소리를 안 들어도 되는 거고 지금이 가장 인기 절정이고 나는 일단 돈 많이 벌었으니까 됐음. 그런 식의 그냥 어떻게 보면 예전에 플래시 하시는 분들처럼 나는 돈 벌었으니까 됐음. 너네끼리 살 깎아먹게 하든 나는 상관없음. 그러고 이제 여기 단물 빠졌으니 이제 우리는 요거 포기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간다라고 했던 과거에 플래시 하시는 분들처럼 플래시 하시는 작가들이 아니라 그 회사들처럼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떤 사양 산업이 단물 빠지면은 쭉 빠지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꾸준히 노력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플래시 꼴이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포털이 지금은 있으니까 사실은 네이버 웹툰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다른데 이제 좀 인지도 없는데 가면은 조회수가 확 줄지 않나요? 그 작가의 오로지 그 작가의 힘인가요? 웹툰도?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네이버에서 막 100만 나오던 게 다른 플랫폼으로 그러니까 좀 듣보잡 플랫폼으로 가면 제가 알기로는 10만도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플랫폼의 힘이 커요. 웹툰은 어떤 콘텐츠든지 그렇죠. 웹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플랫폼의
그 배급사, 그러니까 배급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영상은 배급이니까 그 배급의 규모에 따라서 그 작품이 그 파이가 커지냐 작아지냐가 거의 그 플랫폼에 달려있지 않나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웹툰 작가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웹툰 협회도 있다 그러는데 이제 본인들이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야죠. 네.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자생력, 그러니까 굳이 이제 포털 없어져도 우리가 이 웹툰계가 흔들리지 않는다. 전혀 흔들림 없이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연대의식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 만약에 웹 포털에서 웹툰을 서비스 안 해버리면 그 수많은 작가들은 과연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식의 고민은 예전부터 저는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근데 아직 답이 안 나오지 않았나요? 답이 나왔나? 네, 아무튼 뭐 그들만의 내 코가 석잔데 뭐 지금 그쪽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시기 어린 첨언해 봤습니다. 웹툰이 잘 돼야 문화사업이 많이 파이가 커지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네, 반사이익 같은 경우를 또 우리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남 잘 되는 꼴이 그렇게 그닥 달갑지는 않죠. 내가 잘 돼야지. 네, 그게 솔직한 마음이죠. 근데 웹툰이야 워낙에 지네들이 알아서 잘하니까. 그리고 저는 그 협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을 해요. 일단 모이면 그걸 공정하고 투명하게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필히 썩을 수밖에 없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저는 웹툰이라고 볼 순 없죠. 그냥 웹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이고, 추후에 연예인 지옥을 웹툰 형태로 영상으로 만들어서 만들 거긴 하지만 그걸 또 웹툰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냥 웹 영상, 그냥 웹툰 영상, 그냥 카툰 영상 그 정도로만 보지 웹 애니라고 보기는, 그냥 웹 애니라고 보기도 그렇고 웹툰이라고 보기도 그렇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웹툰 플랫폼에서 서비스할 건 아니기 때문에. 웹툰이 지금보다 더 커질까요? 글쎄, 어떤 사람들은 웹툰이 이제는 더 이상 안 커지고 레드오션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블루오션이다, 가능성은 무한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 모든 건 독자에게 달렸죠. 네, 보는 독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웹툰 작가들이나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아무리 잘나고 천재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독자들 앞에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독자가 짱이에요. 훅 갈 수 있거든요, 순식간에. 내 작품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갑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나 멍청했다. 이거는 김영욱 건데.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또 그래도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죠. 네, 얘는 이 색깔입니다. 김영욱께 좀 더 화려하긴 하죠. 무슨 이탈리아 장인이 또 한 땀 한 땀 심은 뭐 그런 식의 셔츠라고 포장을 할까요? 재벌이니까. 네, 보자. 서인호님께서 명화마을도 너무너무 좋지만 작업일지랑 댓글 달아주시면서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하하하, 앞으로도 좋은 작품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서인호님. 명화마을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작업일지도 많이 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정영호님께서 오늘은 제 댓글을 안 읽으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다행입니다. 목 잠기시는 거 보고 댓글 그만 읽으셨으면 했거든요. 앞으로도 제 댓글 읽지 마시고 그냥 스티커만 살짝 남겨주시면 좋겠네요. 데빌님이 80, 90세까지 훌륭한 작품을 계속 만들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이쿠야 참 고맙습니다. 제 목 상태도 걱정해주시고. 근데 제가 목이 쉽게 잠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노래방 가서도요 한 두세 곡 부르면 한두 곡 부르면 목이 잠겨요. 네, 성대가 좀 약한가? 그래서 와이프랑 노래방 안 간 지 한 5년 됐거든요. 애기 태어나고 나서 못 갔는데 그 전에 가면 네, 처제랑 이렇게 셋이 가면 처음에 제가 한두 곡 부르고 저는 그 다음부터 탬버린만 치고 있습니다. 목이 아파서. 그럼 나머지 곡은 와이프가 다 부르죠. 고맙습니다. 최재결님께서 댓글 홀수번째 짝수번째 읽어주신다고 했는데 전 잘 걸리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훅 지나가네요. 저번에 굿즈 잘 안 팔린다 하셨는데 저는 일단 존바라 사이트에서 물품을 봤어요. 근데 그다지 가지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전 일단 아이폰 6를 쓰고 있는데 케이스를 바꾸려고 합니다. 즉 이 명화마을 캐릭터로 만들고 싶은데 캐릭터를 짤을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려나? 어느 케이스 판매하는 곳은 사진 가져가면 10,000원이면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저작권이라면서 페북 메시지로 써볼까 말까는 생각하다가 오늘 올라와서 여기다가 적어봅니다. 건강하시고요. 5인용 사이트 정말 오랜만이네요. 잉잉잉잉잉잉. 최재길님 이거를 한번 그 존바라 페이스북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면은 명화마을을 존바라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업권, 라이센스는 저한테, 그러니까 저작권은 저한테 있지만, 네, 저작권은 전부 다 저한테 있지만 사업권적인 부분이 그 존바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존바라와 상의하지 않고 이렇게 보내드린다는 게 좀 그렇고 한번 존바라 쪽에 한번 문의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케이스를 하나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그냥 소장하는 식으로 하나 만들고 싶은데 괜찮냐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물어봐 주시면 제가 이미지를 따로 만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뭐 어떤 저희 썸네일 중에 그러니까 제 작품 썸네일 중에 이 이미지를 쓰고 싶어요 라는 게 있으면 그거는 제가 고해상도로 제공을 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한번 그 존바라 페이북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고 존바라 쪽에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거나 이렇게 하나 정도 만드셔도 상관없고요. 혹시 만드시면 뭐 그 짤을 좀 저희 쪽에 찍어서 좀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쪽에서 허락을 해주시면 저한테 다시 요청을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메일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이미지를 보내드릴게요. 네, 좀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고맙습니다. 이타케시아 F님께서 후허 조회수 1,000을 넘기기 위한 언제나 플러스 1 투척투척. 이타케시아 F님께서는 작업일지에는 처음 댓글 달아주셨죠. 명화마을에서는 자주 뵀었는데 그쵸? 아이타케시아인가요? IT 아케시아인가요? 이타케시아? 아이타케시아? F? 이게 무슨 뜻이죠? 아무튼 네 반갑습니다. 련소님께서도 여기 댓글 처음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신연예인지옥 유격훈련 때 치약 물고 쓰러지는 거 너무 웃겼습니다. 언제 또 신연예인지옥이 나오나요? 신연예인지옥은 앞으로 플래시로 제작되기는 좀 힘들고요. 왜냐면 너무 비용과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성우도 이제는 완벽하지가 않고 그래서 제가 웹툰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그걸 영상으로 그러니까 웹툰 영상을 만들 생각이에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 웹툰 영상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부르는가? 그냥 카툰이메이션? 그런 식으로, 그냥, 녹음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영상처럼 쭉 이제 보시기 편하게 제가 연출을 해서, 신연예인지옥은 명화마을 끝나면은 여러분들께 후속편을 그런 식으로 연재를 할게요. 네. 그게 명화마을이, 제 생각에는 한 시즌 4 정도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존바라 사정에 따라 시즌 2가 결정이 될지 안 될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 여러분들께서도 명화마을을 참 좋아해 주시면 혹시라도 시즌2에 대한 제작 결정이 많이 늦어지게 되면 시즌2가 결정될 때까지는 뭐 신연예인지옥을 연재하든지 그런 식으로 할게요. 네. 그러니까 왜 명화마을 연재 안하고 또 다른 거 하냐 그러지 마시고요. 저는 항상 모든 걸 제 작품 있는 것들 대부분을 연재를 완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그동안 돈이 없었기 때문에 완결을 못한 것 뿐이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거를 먼저 하다 보니까 왜냐면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쵸? 그래서 신연예인지옥도 제가
명화마을이 끝난다든지 아니면은 시간이 나면은 꼭 후속편을 그 카툰 애니메이션처럼 카툰 영상을 제가 해서 제 채널에서 독점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쿠데리님께서 잠깐 못 보고 있었는데 다시 시청합니다. 아이쿠야, 쿠데리님도 항상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권영배님께서 저 댓글 저게 아마 다큐인용에도 제가 저 짤을 썼었는데 사이다 신 저 길 그러는 거요. 네. 썸네일 좋네요, 여배님. 오늘은 집에 가는 길 차 안에서 듣고 있어요. 항상 노래만 들으면서 갔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화면은 못 보니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는 걸로.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음성만 들으세요. 그리고 제 거를 우선적으로 듣지 마시고요. 음악 다 들으시고 정말 할 일 없을 때 그냥 주무시기 전에 틀어놓고 그냥 잠깐 듣고 주무시면 됩니다. 네. 빵원님께서 정지혁 병장님 같지만 정작 현실은 안 그러시는군요. 저도 유부녀라 그런지 결혼에 대해 말씀하신 건 상당히 공감이 가네요. 40년 뒤에도 함께해요. 아이쿠야, 감사합니다. 그쵸, 우리 지혁이가 지혁이 얘기를 조금 할게요. 어제 통화를 했거든요. 장염이 좀 심해가지고 한 며칠 그 병원에 입원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어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문병도 못 가봐서. 그래서 어제 전화했는데 저는 그 페북 보고 그거 장염 그러니까 입원이 길어져서 못 한다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고 전화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 장염은 치료 지금 거의 다 끝나가는 단계고, 네, 퇴원도 해서 잘 있는데 어젠가 그저께 갑자기 자동차에서 불이 났대요. 연기가 막 나서 엔진 쪽에서. 그래서 그게 원인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막 소방서 오고 막 네, 그거 원인 파악하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작업을 할 시간이 없었대요. 그리고 그게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말이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정도 김봉구가 올라간다라고 페북에는 적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혁군이랑 상의된 사항이 아니라 그때 정도면 완성되지 않을까 정도였는데, 그 존바라 쪽에서 이제 화요일 나온다고 페북에 공지를 띡 날린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좀 당황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화요일 날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고, 저희도 연재를 이런 식으로 정말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네, 이런 여러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제작 시간이 워낙에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진님께서 헐, 내가 언급됐다. 김치워리어는 영원히 까야 할 망작이며 감독은 더 까여야 합니다. 김치워리어 같은 국뽕 만화, 유화물, 연애물에만 지원하지 말고 아치와 시팍처럼 욕이 난무하는 애니와 일상물, 군대물 위주로 지원해서 한국 애니의 대표 특징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연예인 지옥의 부흥기가 찾아오길. 네, 고맙습니다, 수지님. 김치워리어라는 떡밥은 이미 이제 오래됐으니까요.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정도 욕먹었으면 이제 거기도 느끼는 게 많겠죠. 그리고 다음엔 그런 작품들을 지원을 안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쵸? 김상수님께서 찌푸차가 나온 걸 봐서는 사파리 같은데 혹시 캐릭터들이 사파리 공원에까지 들어간 건가요? 사자,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 있을 텐데. 하하하.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제가 나온 대학이 개원조형예술대학이거든요. 언니는 어떻게... 근데 이제 거기에 저 옛날 찌푸차가 조형물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다 넣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 옛날 조형물 그 찌푸차 위에 올라가서 자주 놀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저희 학교의 대표적인 상징 조형물 같은 느낌도 있어요. 저거를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개원을 나온 학생들이라면 말이죠. 그러니 사파리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상상력이 참 좋으시네요.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명화마을을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진짜 스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또 작업일지니까. 그래서 보시는 분들께서 정말 나는 스포일러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재미를 반감시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작업하는 모습이 궁금한 분들이 주로 작업일지를 또 많이 봐주시니까 네, 또 하나의 그냥 재미 요소로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네. 네, 아무튼 저희 학교 조형물입니다. 박용희님께서 형 광고 좀 넣어요. 네, 광고를 제가 나중에 다큐인용에다가는 광고를 넣을게요. 저희 사촌 누나가 그 오류역에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리에서 안경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안경점에서 제 이름을 대면 되게 잘해줘요. 가격도 좋게 해주고, 가격보다도 안경을 되게 잘해줘요. 네, 그렇게 그쪽 안경점 광고를 제가 한번 넣을게요. 네, 그러면 혹시라도 안경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그 안경을 맞출 때가 되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게. 네, 한번 그 광고는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그리고 피터 우님께서 그렇다고 제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는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화마을에 광고를 넣는 것도 좋은데 예전에 한번 PPL 의뢰가 왔었는데 제가 그때는 2, 3만 정도밖에 안 나와서 제가 그 존바라 그 부사장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좀 더 조회수가 잘 나오고 나서 그때 좀 더 제대로 된 가격으로 하자.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받으면 너무 광고주에 끌려다닌다. 그러면 작품의 내용도 이상해진다. 라고 하니까 그 존바라 부사장 형님이 그래 그럼 작품을 위해서 일단은 좀 더 참자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PPL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작품의 내용이 변경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돈을 제대로 받고 변경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인기가 너무 없는데 들어오는 거면은 사실은 광고지 입기면 그냥 휘둘리기가 쉽잖아요. 네. 피터 오님께서 믿고 감상하는 장석조님 영상들 오늘도 즐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피터 오님께서도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효주님께서 항상 소통을 해주시는 장석조 감독님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효주님 항상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뭘 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댓글을 통해서 적어주시면 제가 우리 안효주님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알아가는 단계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채님께서 사랑해요. 제가 댓글 달았네요. 쾅! 문 닫음. 이건 뭡니까? 미끄러지듯님께서 와우 기다리던 작업일지 잘 감상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에이스 사가님께서 스케치업 하시네요. 저는 블렌더 쓴다는. 블렌더가 뭔가요? 한번 나중에 저도 찾아볼게요. 블렌더란 프로그램도 좋은가 봐요. 만드는 영상 간간히 올리지만요. 블렌더라는 것도 어떤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인가요? 한번 나중에 찾아봐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에이스 사가님. 차지연님께서 운동 가기 전에 듣고 가요. 새벽 공부에 아침 시침이다 보니 오늘 저에겐 하루 시작이 작업일지가 됐네요. 아이고 낮밤이 바뀌셨네요. 물론 낮밤이 바뀌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자기가 능률이 좋을 때 공부하는 게 최고죠. 그래도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T댄디아님께서 오늘도 작업일지 잘 보고 갑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김진웅님께서 작업일지가 나왔군요. 장석조님 그리고 명화마을 시청자분들도 모두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캬캬 아이쿠야 고맙습니다. 리코사연님께서 작업일지 잘 보고 갑니다. 아이쿠 리코사연님 감사합니다. 썸네일이 저게 초파가 이제 검거 그거군요. 원티드. 박혜원님께서 스케치업까지 쓰시는군요. 네 혜원님 요즘에 플래시 작업하시느라고 아주 즐거우시다고 하는데 스케치업도 한번 써보세요. 네,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고양미님께서 놀이공원에서 살아 들어왔지만 목소리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면서 놀던 게 크크크. 그래도 잘 다녀오셨으니 다행입니다. 그 놀이공원 가신 거 어떻게 됐나 궁금했거든요. 원래 저도 목이 되게 좀 금방 가거든요.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참 노래방 갔을 때 좀 아깝긴 해요. 노래 몇 곡밖에 못 부르고요. 그쵸?
김상효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캠퍼스의 지프 조형물이라 왠지 예술대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여기는 예술대학교니까 이런 게 있어야 돼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근데 좀 자기적인 건 있어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들도 있고요. 잠깐만요. 조형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익숙해지면은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그닥 좋게 안 봤는데, 왜냐면 잔디밭에 이렇게 있으니까는 좀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학교가 저희 집하고 가까워요. 제가 여기 평촌이고 거기가 인덕원이라 가까워서 종종 딸내미 데리고 가는데 그 지금 보면은 근데 좋죠. 그때 생각나는 추억도 있고 학교가 안 변했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어떤 건물 짓는다고 좀 공사를 많이 해서 예전에 그 운동장 쪽에다 해가지고 그때 추억이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해요. 학교도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겠죠. 네, 저희 조형예술대학이기 때문에 학교는 굉장히 이뻐요. 원래는 개원예술고등학교가 있던 자리거든요. 지금 그 개원예대가. 그래서 학교 자체가 되게 이쁩니다. 네, 예쁘게 생겨가지고 되게 아기자기해요. 학교도 되게 쬐끄맣고 그냥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알콩달콩하게. 네,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우리 학교 한번 근처 오시면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세요. 네, 이쁩니다. 학교가 전체적으로. 그 두사부일체 1편의 배경이 저희 학교예요. 그리고 짱이라는 영화 있었죠. 옛날 영화 중에 차인표 나온 거. 하하 나오고 차인표 장혁 하하 그런 애들 나온 맞나? 장혁 나왔나? 아무튼 그 짱이라는 영화의 배경도 우리 학교였어요. 네, 그리고 드라마 광기. 네, 그렇게 학교가 이쁘다 보니까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두사부일체 처음 이제 와서 그 배우들이나 등장인물들 와가지고 학교에서 사진 찍는 거를 구경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그 사람을 봤었죠. 그 이름이 뭐였더라? 잠깐만요. 그 글씨 잘 쓰고 탁구 잘 치는 애 있잖아요. 잠깐만요. 예체능. 탁구. 조달환. 네. 조달환이 이때 처음 두사불치에서 그 되게 머리가 바가지 머리에다가 얼굴이 굉장히란 말을 너무 잘 쓰네. 얼굴이 되게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조연은 저래야 쟤 나중에 뜨겠다 그런 생각했는데 굉장히 무명이 길었죠. 근데 그때 처음 조달환을 봐서 되게 웃기게 생겨가지고 아직도 그때 되게 강렬하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뭐 다 아는 수가 있지. 네, 잠깐만요. 사람들은 김영욱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갑자기 나타나서 20년 동안이나 방치해놓고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행세를 하려고 하니까 되게 안 좋게 보시는데 어떻게 보면 김영욱도 피해자예요. 딸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으니까 말이죠. 근데 5년 전에 처음 알은 거죠. 그리고 김영욱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를 굳이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시즌1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미리 감독으로서 스포를 할 수 없으니까.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즌1이 끝나면 시즌2를 저를 잡아먹을 듯이 내놓으라고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서 시즌2를 내놓지 못해! 그러면서 네, 그렇게 끝낼 생각입니다. 네, 아마도 제가 지금 한 말의 의미를 그때 가서는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작업일지 듣는 분들한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즌2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존바라도 시즌2를 가고 싶어 하긴 하는데 시즌2를 확실히 제작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즌1에서의 끝날 때 임팩트가 커야 아무래도 투자하시는 투자자들한테 어필할 수가 있어서 어떤 분 제가 생각하는 스토리보다 조금 빨리 그 부분을 끄집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시즌1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시즌2를 제작을 들어가면은 제일 해피하죠. 왜냐면은 중간에 제가 붕 안 뜨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는 이제 또 돈이 안 들어오니 돈을 못 버니까 다른 돈 벌거리를 또 해야겠죠. 고민을 하고. 그거야 어차피 제 문제니까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트콤 명화마을 시즌2가 계속 미뤄지는 거죠. 왜냐면 명화마을 2를 시즌2를 만약에 바로 제작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바로 연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편 제작하는데 보통 23, 4일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주마다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름 14일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세이브 파일을 필수로 만들어 놔야 돼요. 못해도 한 8편 정도? 그러면 8편을 세이브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보통 한 편에 제일 빨리 만들어야 22, 23일이니까 두 편을 만들면 45일 정도가 걸리죠. 그쵸? 빨리 만들었을 때. 그러면은 두 편이 45일이니까 네 편은 세 달인 겁니다. 그쵸? 90일이니까. 그러니까 세 달에 네 편을 만들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세 달에 네 편을 만드는 일정인데 8편을 만들려면 6개월, 6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즌1이 끝나고 나서 제가 쉬지 않고 바로 제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즌2는 6개월 뒤에나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시즌1이 끝나면 6개월은 무조건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쵸? 만약 그 일정은 뭐냐면은 제가 지금처럼 러닝타임을 10분 이상, 그러니까 12분, 13분, 많게는 15분까지 만들어가는 일정이고요. 만약에 처음에 계획대로 한 편당 4, 5분이라면 6개월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면 12분, 13분짜리를 25일 그 정도에 만드는데 그거에 3분의 1 분량이면 그쵸? 그러면은 한 열흘 정도면은 굉장히 열흘 정도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한 편을? 그러면은 못해도 15일에 한 편 정도는 그러니까 2주마다 그러니까 14일에 한 편 정도는 굉장히 좀 중간에 쉬기도 하고 주말도 좀 쉬고 제 시간도 가지면서 정말 직장인들처럼 일해서 14일에 5분짜리 한 편 만들어내는 거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세이브 파일 안 남기고 그냥 연재 러닝타임을 5분 정도씩만 가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작업일지 들으시는 분들 중 굉장히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장감독 걱정부터 건강 걱정부터 먼저 하고 러닝타임은 짧아도 좋으니까 건강이나 잘 챙기면서 일하시지 오래오래 보게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아주 고마운 분들이 많아서 사실은 저는 시즌2에 만약에 건강이나 아니면 그런 쪽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으면 그냥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고 한 편당 5분 정도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제일 중요한 이거 만들다가 괜히 쓰러지거나 건강이 상하거나 그러면 제 가족에게 있어서는 비극일 테니 말이죠. 시즌 1을 제가 그렇게 죽어라고 달린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절박했거든요. 그래서 존바라에선 그렇게 만들 필요 없는데 그냥 4분 5분 만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막 12분 많게는 16분까지 한 3, 4배 작업을 해버린 거죠. 미친듯이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이걸 최대한 해서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걸 최대한 끄집어 내리라 그러면서 시즌2도 상당히 그런 마음이긴 해요. 근데 이제 건강에 문제가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주저리 말이 길어졌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시즌2가 만약에 바로 결정이 안 되고 계속 무한 딜레이 되면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때는 제가 신연예인 지옥을 연재할게요. 그럼 되잖아요. 그쵸? 네. 예전에는 앞에 있는 걱정까지 사서 했었어요. 그래서 차선책, 3선책을 만들어놔야 마음이 편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거 만들어놔봤자 소용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먹고 살 길 열심히 고민해서 발버둥 치면 돼요. 그쵸?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걱정은 사서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에 안 좋습니다. 뭐가 있나?
연예인 지역에 댓글이 달렸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18편에는 판타지 드림님이 세연 제이님께 와인 이름이 쓸데없이 길어서 이걸 다 외는 게 신기할 정도네요. 이걸 쓸데없이 길게 보시는 분들도 있네요. 참 세상은 다양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토니김님께서 피규어 샘플 뽑는데 1000만원이면 3D 프린터를 구매하세요. 요즘 가격 많이 내렸습니다. 네, 저도 3D 프린터 쪽은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데요. 그쵸. 요즘에 샘플 가격이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아마 존바라 쪽에서도 그런 쪽은 어느 정도, 네, 감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3D 프린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모델링,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하겠죠. 앞으로는 그 모델링이 굉장히 많이 주목받을 것 같아요. 롤스로이스님께서 작업일지는 사람 냄새가 나서 참 좋습니다. 아이쿠야, 고맙습니다. 우리 롤스로이스님 항상 새벽에 늦게까지 깨 계시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토니킹님께서는 아이디어 감독님 아기 있으시죠? 육아 플래시 도전해보세요. 5인용 구성원분들 다 결혼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소리도 예전 5인용 분들이 더빙해주시고요. 육아 일기 스토리 공모하셔서 에피소드도 제작해보세요. 5인용도 감성적인 모습도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세요. 아이쿠야, 고맙습니다. 사실 육아 플래시를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요. 워낙에 육아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육아 컨텐츠가 굉장히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전문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그래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좀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아직은 엄두가 잘 안 나네요. 최상욱님께서 스토리 기획하는 것도 여러모로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네요. 최재용님은 형제 아니에요. 하하하. 아, 그렇군요. 이름이 비슷했군요. 스토리 기획하는 건 앞에 말씀을 드렸던 걸 조금 참고하시면 되고요. SKHRPCC님께서 감독님 이번 편도 잘 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SKHRPCC님께서도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세요. 토요일이니까 주말 내일도 해피한 하루 되시고요. 칼돌님께서 작업할 때 작업일지 틀고 합니다. 칼돌님 혹시 그 웹툰 준비하시는 분인가요? 제가 댓글 중에 웹툰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본 것 같아서. 칼돌님이신가요? 중요한 건 우리 칼도님처럼 그 그림을 그리신다든지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R이라는 거예요. R이요, R, 에그. 지금 현재 작품을 발표 안 했으면 내 작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아직까진 공개를 안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R인지 본인조차도 모르고 있는, 그쵸? 그리고 그걸 공개했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실지 아무도 모르는. 제가 작업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이게 창작물이든 어떤 가구를 제작하시든 거든 아니면 뭐 어떤 3D 프로그램 그 외에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지만, 혹시 창작물을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저번에도 항상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또 계속 꾸준히 반복하는 게,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마세요. 내 작품을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 무슨 말이냐고요? 주변에 친구한테 야, 나 이번에 만화 그렸는데 한번 봐줄래? 평가 좀 해줘. 그러면은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새끼들은 야, 씨발 족같아, 이게 뭐야, 병신 같아,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진짜 너무 재밌다, 너무 좋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말은 정말 이거를 보고 정당한 평가를 내려주고 쓴소리하는 새끼들이 아니라 이걸 보고 무한 지지해주는 친구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솔직히요. 작업을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천여 장 만들었는데 그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미숙한 데가 존나게 많죠.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연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씹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냥 영화 조금 몇 편 보고 만화 조금 보고 그런 그냥 일반인들도요, 씹는 거는 존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안 만들어 봤으니까. 그쵸? 근데 그런 말 듣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멘탈은, 특히 어떤 작품을 만드는 사람의 멘탈은 유리 멘탈일 가능성이 많아요. 멘탈도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난이나 잠깐만요. 뭐 다. 뭐 다. 네, 작업을 해야 돼서 초기 창작자한테 필요한 거는 무조건적인 칭찬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비판? 비판이 사람을 크게 한다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 내성이 있을 때 얘기지. 뭐 다. 그쵸? 뭐 다. 누군가가 쓴소리를 하면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자신의 자양분으로 삼고, 뭐 다 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자체로 능력자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 따위 필요 없어요. 그냥 본인이 성찰하고 본인이 남들 앞에서 인정 안 해도 나중에 천천히 본인이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굉장히 능력자입니다. 사람은 자뻑에 빠질 필요가 있어요. 그 자뻑이라는 게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뻑이라고 느끼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안 걸려요. 뭐 다 아는 수가 있지. 근데 그걸 굳이 남한테 물어봐서 너는 병신아 자뻑이야. 너는 실력도 좆도 없고 뭐 아무튼 너는 이런 부분이 존나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고쳐야 되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뭐 다 아는 수가 있지. 본인이 느껴야 돼요. 수가 있지. 수가 있지. 아까 전에 얘기랑 어느 정도 통하는 말인데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그 작품 활동을 꾸준히 하는 데 있어서 자뻑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창작물을 하고 뭐 소설을 쓰고 웹툰을 하고 웹애니를 하고 영화를 하고 뭐를 하고 다 그런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뻑이에요. 내가 스스로 내가 존나 천재다. 내가 스스로 내가 존나 잘 만든다. 내가 스스로 내 작품이 사람들한테 인기 그 반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속될 수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꺾는다라고 한다? 그게 정당한 비판일지라도 그 새끼는 멀리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그 새끼가 정말 네가 잘 되라고 해주는 말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네 따위가 무슨 그딴 거를 해라는 시기심과 질투 그 외에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그냥 심드렁한 감정들이 얽혀있을 뿐이지 정말 제대로 네가 잘 되라고 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뭐 부모님이나 형제들 중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부모들은 그래요. 그래 열심히 해봐라.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가 해서 느껴라. 네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스스로 느껴라. 그겁니다. 근데 확실한 건 어떤 병신짓이든지 꾸준히 하면 인정받아요. 진짜 꾸준히 하면. 근데 그 꾸준히 하다가 스스로 넘어져 버리거든요. 내가 한번 이 작품을 만들어서 웹에다 올렸어. 내 페북에다 올리든 아니면 오유나 아니면 다른 데다 올렸어. 악플이 존나게 많이 달려. 뭐 무슨 김치워리어, 내가 김치워리어를 만든 것도 아닌데 김치워리어급으로 존나게 욕을 처먹어. 아, 나는 이 길이 아니구나 라고 꿈을 꺾죠. 병신 같은 짓이에요. 그 새끼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냥 스스로 자뻑에 빠져서 만들면 돼요. 처음 만든 게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이 좋을 수가 있나요? 그러다 보면 왜 내가 왜 이렇게 욕을 먹지? 라고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다음엔 욕을 최대한 조금 덜 먹을 거를 하나 더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죠. 지속해야 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고뇌하면서 계속적으로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돼요. 한두 작품 만들어서 인정 못 받았다가 씨발 나는 재능이 없네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꾸준히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 늘어요. 그리고 꼭 인정받기 위해 하나요? 그걸로 업으로 삼을 거 아니라 취미생활로 하는 거라면 그 취미생활로 하다 어느 순간 업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이야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해야 돼요. 꾸준히 하려면 굳이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어때라고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봐서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꾸준히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정받습니다. 웹툰도 그런 식으로 흥한 거예요, 작가들. 솔직히 작가들 중에 그림 족같은 새끼들 존나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족같잖아요. 그림도 족같고 스토리도 족같은데 그걸 좋아하는 독자분들 때문에 그게 생명력을 갖는 겁니다. 그 작가 새끼가 존나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좋아해주는 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가 새끼가 잘나 보이는 거지 그 작품 자체가 존나게 뛰어나서 그 독자들이 붙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이요. 그 작품이 생명력을 얻기 위해 그 사람은 자기 스타일대로 꾸준히 그려나갔던 거예요.
그냥 자뻑에 빠져서든 뭐든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려가니까 독자들 중에서도 이 새끼 스타일 괜찮은데? 처음에 봤을 땐 병신 같았는데 보면 볼수록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인정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단하지 마시고 뭐든지 열심히 우리 또 제 작업일지 들으시는 분들 지금 이분이 웹툰을 준비하는 분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고 하더라도 뭐 소설을 준비하셔도 좋고 뭘 하시든지 간에 꾸준히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세요. 자뻑에 빠져도 좋고 어디에 올려서 소소한 반응을 올려보셔도 좋고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무조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목이 잠깁니다. 네, 리플이 밑에도 쭉 많은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잘려서 죄송합니다. 벌써 녹음을 1시간 30분 이상 했네요. 네, 저도 이제 녹화 끝내고 또 열심히 작업을 오늘 하는 부분까지 좀 끝내야 될 것 같아요. 15일 날 업데이트인데 앞으로 열흘 남았는데 과연 제가 19편을 끝낼 수 있을까요? 못 끝내면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네요. 안 그러면은 밤을 새야 되는데 밤을 새서 19편을 한번 해보죠. 뭐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또 억지로 되는 건 없잖아요. 그쵸? 하여튼 오늘도 작업일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댓글 다 못 읽어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